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2주일이 됐는데 장관 인선이 지금 속도가 더딥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조각이 훨씬 빨랐습니다. 취임 이튿날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지명하면서 속도를 냈고 일주일 뒤에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어져서 한 달 만에 1차 지명을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취임 이후로 장관 인선을 미뤄둔 거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보장해서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취임 전까지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총리 직무대행이 20일 동안 제청권 행사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국민 추천제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7일 동안 총 7만 4천 명이 추천이 됐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제 추천 인사 검증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 24일, 25일 예. 있고 아마 국회에서 의결 절차까지 끝내면 늦어도 7월 초에는 임명이 될 거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진행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검증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실질적인 이제 이 지명권이랄까요? 이런 거는 이제 총리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이제 발표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준비 밑작업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무회의가 그 두 번 진행됐었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계시는 국무위원들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두 번의 국무회의를 진행했는데 한 번은 한 3시간 40분, 두 번째는 한 뭐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한 6시간 이상의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지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완성될 때까지 얼마 걸렸냐 하면 19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넘게 걸린 거예요. 어차피 이게 내각 추천하고 장관들 추천해서 인사청문회 끝나고 다 임명될 때까지의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진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국민추천제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추천제에서 뭐 7만 4천 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7만 4천 명이 들어온 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는 중복자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추천 인사들은 이미 국가 인재 풀에 많이 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이고 저희가 활동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만 이 국민추천제에서 새롭게 발굴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등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이 자리에 이 사람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가, 그런 국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물망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뭐 비슷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새롭게 되신 분들에 대한 인사 검증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라는 표현이 아마 여기 인사에서도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네. 저는 궁금한 게 이 국민 추천제로 장관이 몇 분이나 탄생할까요? 저는 뭐 탄생할 수도 있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프로그램을 봤는데 원래 이분이 의사예요. 근데 의사로서 막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야, 이런 의술도 중요하지만 과학 기술을 통한 의학이 더 발전돼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과학자가 되세요.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 진짜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데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돈 많이 더 벌고 싶고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이분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그리고 의사로서 뭐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진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추천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혹시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이문정 검사가 뭐 어디 국정기획자문위 이런 데 추천이 되면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할 마음도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오해를 하게 되면 괜히 필요 없는 갈등 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지만 꼭 그분들이 다 장차관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또 장차관들이 그들의 어떤 의견을 도용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시되 저는 장관까지 차관까지 꼭 이어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 추천제가요. 이게 이재명 정부 때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인터넷 추천제를 해가지고 그때 시작됐었고 이후에 박근혜 문재인 정부도 했었는데 전부 다 결국 흐지부지 됐었어요. 예. 왜 이제 그래 되냐면 이게 인기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추천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역 위원장, 당의 위원장들이 셀프 추천한 거죠.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면 추천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의미가 없겠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인기 투표를 해서 이제 장관을 추천하게 되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몸을 수술해야 되고 의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방송에 잘 나가서 인기가 많은 그런 의사한테 맡길 것이냐, 자기가 아픈 부분을 정말 권위 있게 잘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사한테 맡길 것이냐, 그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부처 장관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훈련받은 분이 아니면은 사실상 이제 장관 부처를 이끄는 것은 이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또 하나 부처에서 만약에 정책을 잘못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내각이 져야죠. 임명권자가 져야죠. 그런데 그걸 만약 국민 추천에서 됐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면 국민한테 그 책임 돌릴 것입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추천제는 이벤트성으로는 이제 뭐 활용할 수 있겠으나 이게 자칫하면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 보니까 대부분 사실 다 내정돼 있는 인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는 언론에 다 보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추천되지 않은 언론에 이미 검증되고 얘기 나온 하마평 오른 사람들 될 거면 뭐하러 추천을 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두 명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에 곤란한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음모론의 대가 김어준 씨 같은 이런 분을 방통위원장 앉힌다든가, 아니면 뭐 난방열사 김부선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장으로 앉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앉히려고 한다 그러면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국민 추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신조부 대변인도 발언기를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기 전후에 김민석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거론됐을 때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은 김민석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김민석의 손에 달렸다라는 건 뭐냐면 김민석의 허락 없이는 장관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장관의 임명 제청권을 보장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장관이 하고 싶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에게 줄을 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본인 의혹도 제대로 하나 해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제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 의혹부터 제대로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한 다음에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지금 어떻게 그 공직 기강이 잘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조금 옹호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기 때문에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자료 제출하시고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청문회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검증하라고 있는 것이 인사청문회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댓글 읽어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추천제 빛 좋은 갯살구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부디 쌈딱을 장관으로 뽑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